역사는 최태성! 이야! 힘내라! 여러분들 화이팅! 아유 목소리 저 지금 이제 밤 새면서 지금 강의 찍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요거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알죠? 요거 이렇게 공부했는데 안 해버리면 휘발성처럼 날아가 버린다? 완전 아깝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별 채우기 하면서 교재에 있으니까 별 채우기 하면서 계속 복습하면서 그 감을 유지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또 시작하면 힘들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열정을 응원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치 파트를 공부할 텐데요. 정치 파트 공부할 때는 개헌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헌법이 우리가 몇 번 바뀌었냐면 9번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 역사 길잖아요. 헌법 몇 번 바뀌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원래 헌법은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바꾸는 거 아닌데 우리는 참 아쉽게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유로 헌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룰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상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편법으로 뭔가를 꼼수를 부리는 그런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절대 표 주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그게 바로 정치인들의 약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9번의 어떤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룰을 깨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개헌사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볼 텐데, 자, 이 개헌사 먼저 제헌헌법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이 제헌헌법, 사실은 이 제헌헌법은 여러분들 이미 배운 내용들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은요, 우선 어떤 내용들이냐면 대통령 있잖아요. 이 제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다. 제일 중요해요. 개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간선으로 뽑아요. 간선으로. 간선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간선 누가 그러면 이제 뽑냔 말이에요. 이 간선의 어떤 방식은 바로 by 국회.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식이다. 여기 이제 제헌헌법이에요.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제 제1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바로 이 이승만 정부의 출범. 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이때 제헌헌법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어요. 원래 4년이거든요. 국회 임기는. 근데 특별하게 왜냐면 헌법을 만드는 의원들이니까 2년의 어떤 기한 줬는데 1948년도예요. 이때가요. 그럼 1950년도 총선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되고 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뒤에 있는 2년 뒤 이 당시 여러분 대통령은요 4년 임기예요. 4년 임기하고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뽑히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그렇잖아요. 4년 하고 선거 한 번 더 받고 되면 4년 더 하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미국식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52년도 대선이 문제예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뽑혀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지지 세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그만둬야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궁짜라 궁짝.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개헌을 이제 처음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이제 1차 개헌. 1차 개헌을 단행을 합니다. 이 1차 개헌을 단행하는데 이 1차 개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것을 발췌개헌이다. 발췌 개헌이다 라고도 해요. 왜냐면 발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장점들을 뽑아서 만든 개헌이다 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뽑는 거예요. 직선으로 뽑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아니 선생님 간선도 안 되는데 직선 될까요?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1952년 대선이잖아요. 1952년이면 어떤 해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지금 중이잖아요. 1950년 전쟁, 53년 휴전이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당시가 지금 요 어떤 시점으로 본다면 전쟁의 어떤 기간이잖아요. 요 시기가 지금 6.25 전쟁 중입니다. 그죠? 6.25 전쟁 중이니까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먹히면서 결국 그냥 막 당시 그 국회의원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막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막 협박하고 막 이런 방식. 당시 그 수도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전쟁이었으니까 부산이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산 정치파동이라 그래요. 부산 정치파동. 이렇게 그냥 겁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모습들. 이게 바로 1차 개헌의 흑역사. 개헌의 흑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한 번 했고 2번 했어요. 자,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자꾸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정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요. 또 이제 2번 됐으니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꿍따라 꿍딱. 2차 개헌을 또 단행을 합니다. 2차 개헌을 단행하는데 이 2차 개헌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4.4.5입 개헌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또 4.4.5입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2차 개헌은요. 대통령을요. 자, 이것도 참 민망해요. 민망해요.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군데 이승만이잖아요.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시킨다라는 겁니다. 중임 제한의 철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고야. 네. 이런 거를 지금 2차 개헌 4.4.5입 개헌이라고 했는데 이거 부결됐어요. 말도 안 돼. 부결됐어요. 근데 이게 참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드라마 쓰면 아마 욕먹을 거야. 이게 203명 국회의원 출석위원회에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게 개헌이 통과가 돼요. 3분의 2,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203의 3분의 2 이상이면 몇 표가 나와야 통과해요? 203의 3분의 2 계산을 해보면 135.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통과되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푼다. 136표 아닙니까?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표가 몇 표가 나냐면 135표가 나와요. 드라마 작가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니까. 135 한 표가 모자란 거야. 부결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제 이상한 교수가 딱 등장하더니 이거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해. 사람은 원래 자연수라는 거예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5.333에서 0.3은 4.4.5입에 의해서 있잖아요. 5 이상은 반올림시키고 그 밑은 버린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0.3은 버린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바로 136이 아니라 135다. 헐. 그래서 다시 부결된 게 다시 땅 통과. 이게 바로 이 2차 개헌 4.4.5입 개헌안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주 후졌죠. 정말 이런 후진 민주주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X팔려 하지는 마세요.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무려 300여 년에 된 그 숙성된 그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민주주의 경험 없었잖아요. 그걸 50년 만에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후진 민주주의 맞아요. 맞지만 그 여정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개헌을 또 억지로 통과를 또 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오는데 1956년 대선에서 굉장히 야당세가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집권 여당이,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여당은 여러분들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네, 자유당인데 이 집권 여당이 1956년 대선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 이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이러면서 58년부터요. 네, 이 58년도부터 아주 강력한 반공체제 태세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56년도에 나왔던 이승만과 함께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야당 돌풍을 일으켰던 그 조봉암,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보당 사건이다. 이걸 우리는 진보당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조봉암을 사형시키죠. 그리고 당시 그 반대를 했던 이 경향신문 있잖아요. 이 경향신문도 또 폐간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반공체제 속에서 어떤 공암 정치,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정부를 연명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눌러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승만 정기의 어떤 말기적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60년도 대선을 맞이합니다. 이 1960년 대선은 이제 싸움이 뭐였냐면 부통령 싸움이에요. 이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 후보가 너무 고령이에요. 이승만 후보가 몇 년에 태어났냐면 강화도 조약 1876년이죠. 강화도 조약 이전에 태어나셨어요. 1875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 출발되면 강화도 좀 출발했잖아요. 그 생애를 이승만 그 대통령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거야.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워낙 많아서 이때가 85세가 되시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도 대선은 이승만 대통령 후보 싸움이 아니라 바로 부통령이 누가 될 것이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 후보 부통령의 이 자유당이 누가 나왔냐면 이기붕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붕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으니까 이 자유당 정부에서 무리수를 둬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3.15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마을의 유권자 수가 100명이야. 100명인데 뚜껑 열었어. 투표함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왔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미리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라고 들고 일어나게 됐던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다? 그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 여러분들 19번 문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4.19, 5.18, 6월 민주화항쟁, 이 세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학생들 중에 한 명, 바로 이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을 맞고 사망하면서 마산 바다 위에 떠오르죠. 학생들 경로하고 열받죠. 이러면서 결국 4.19 혁명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결국 이후에 이승만은 하야하고요.
과도 내각으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요. 허정, 과도. 허정이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허정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허정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 내각을 이끌고 있더라. 바로 이게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여튼 부정선거 반대한다 라는 내용 나오면 이건 무조건 4.19다 라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섰는데 이 허정 과도 내각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개헌이에요. 이 허정 과도 내각이 했던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자, 개헌의 내용, 이것을 우리는 3차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차 개헌. 자, 이 3차 개헌은요, 굉장히 어떤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각 책임제예요. 네,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거죠. 바로 내각 책임제. 네, 이 내각 책임제와 그 다음이 양원제. 양원제.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과 참의원. 여러분들 그 미국에 상원과 하원 있죠. 네, 그런 식이에요. 민의원이 뭐 하원이 되겠고 참의원이 상원,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네요. 이런 3차 개헌을 단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이 정부가 바로 바로 장면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이 장면 정부는 여러분들 집권 여당의 이름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 네, 민주당 집권 여당의 이름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 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예요.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민주적으로 들어선 이 장면 정부, 어떤 그 많은 민의가 갑자기 폭발했겠죠. 이승만 정부 때 눌렸던 것들이 이제 폭발하니까 이것을 혼란이라고 규정한 세력이 있어요. 바로 정치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이 되는 것이죠. 이 5.16 군사정변 때 핵심 기호가 뭐였냐면요.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결정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러면서 결국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개헌이 뭐였냐면 바로 4차 개헌이 아니에요. 여러분, 4차 개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과. 이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니까 통과. 바로 그것이 뭐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5차 개헌이에요. 5 연결하시면 되겠죠. 바로 5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이 5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잖아요. 이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직선을 뽑고요. 그리고 단원제, 그리고 다시 단원제, 양원제를 단원제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박정희 정부의 여당 이름은 바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이런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 박정희 정부와 공화당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경제 성장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끌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과 지금 수교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바로 그 일본과의 수교, 그 수교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학생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 바로 64년도에 63 시위라는 것을 63 시위 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63 시위는요, 바로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65년도에 이제 결국은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63 시위였던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거 누르고요. 네, 이거 누르고 결국은 이제 수교했어요. 수교하고 또 경제 성장 일으키면서 두 번 대통령 됐어요. 됐죠, 이제. 됐다고요. 두 번 됐다고요. 국민들도 뽑아줬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제발 물러나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했으면 물러나셔야죠. 또 안 물러나요. 여기서 이게 문제 잘못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그럼 또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바꿔요. 네, 그게 바로 6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6차 개헌. 자, 이 6차 개헌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삼선 개헌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선 개헌안.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이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삼선 개헌에 의해서 됐습니다. 대통령. 네, 됐잖아요. 그럼 제발. 그런데 또 개헌을 해요. 이젠 아예 대통령 선거를 안 해. 야, 정말 염치가 없어도 정말 이렇게 염치가 없나. 너무해요. 진짜 너무해. 진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말 후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300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그 민주주의와 우리를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후진 민주주의를 자책하지 마세요. 짧은 역사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가는 그 방향을 좀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70년대 넘어옵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은 박정희 정부가 이게 거의 한 18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길어요. 네, 그래서 두 시기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60년대라면, 자, 이제 70년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70년대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70년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정말 이것도 깜짝 놀랄만한, 네, 이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게 이제 72년도에 이게 발표가 돼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뭐야?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북한과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박. 이거 뭐야? 깜짝 놀랐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될 시점이다. 자칫하면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수 있다.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헌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차 개헌. 우리나라의 어떤 그 7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네요. 개헌의 과정 속에서는, 그죠? 이 7차 개헌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이 7차 개헌이 그 유명도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신 헌법이다. 헌법을 아예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이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요. 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대통령을 간선에 의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간선? 이거 앞에서 봤잖아. 그렇죠. 우리가 재헌헌법이 간선이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있었는데 여기선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 여기서 뽑아요.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결국 대통령의 임기는 지금 6년이긴 해요. 6년이긴 한데 그 임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6년 끝나면 또 모여서 박수치고, 체육관에서 모여서 박수치고, 또 6년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즉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린 거예요.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아이고,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파요.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와, 이게 정말 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물론 추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추천이에요. 추천한 다음에 통일주 국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더라. 막강하죠.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반발 분명히 하겠죠. 그죠? 여기에 반발하면요. 헌법 위의 법입니다. 바로 긴급조치권을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긴급조치권. 이런 강력한 법을 이 유신헌법은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차 개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하니까 정말 이게 뒤숭숭했겠죠. 이 70년은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YH 사태라는 게 벌어져요. YH 사건. 자, 이 YH가 뭐냐면요. 이 YH 사건이 이제 79년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YH가 이제 그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여성 노동자들인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월급 받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당 당사에 와가지고 우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권력이 투입돼요. 야당 당사에. 그 공권력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그래도 그 우리 사회에 미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당 당사 또는 학교 또는 어떤 그 종교 시설 이런 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까지 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 야당을 이끌고 있어 이 김영삼이 격렬하게 외신 기자 불러놓고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자 허허 국가 원수 못 오그래? 너 뭐야? 라고 해서 국회의원에서 제명까지 시켜버려요. 참 그렇습니다. 네, 제명을 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더라. 자, 정말 뒤숭숭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네, 이 과정에서 결국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10.26 사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 김재규의 총이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10.26 사태. 이러면서 18년간의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봄이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새로운 신군부 정치군인들. 그들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을 우리는 바로 12.12 사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입 가경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로 지금 군인들이 자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까지의 후진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학습해보지 않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때는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 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 변화에,
그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이라는 거, 부산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개헌이 바로 4.4 5.입 개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한다는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어쨌건 이 3.15 부정선거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정부 무너졌고 이제 장면 정부, 내각 책임자 양원제 이 3차 개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장면 정부를 다시 정치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러면서 한일 수교도 하고 또 뭐 베트남 파병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위했던 6.3 시위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바로 유신헌법으로 넘어오게 되죠. 정말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던 것. 그 결과는 결국 12.6 사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어떤 민주주의 어떤 그 역사, 이 개헌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역사를 지금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 출발합니다.